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박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2024년 제1회 물리대회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문제 가운데 전자기압과 양자극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7번 문제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Z축 방향으로 2라는 세기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 안에 대전된 도체구가 있는데요. 반지름은 대문자 R이고요. 중심이 이제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002R이라는 이 P라는 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도체구 내의 전기 포텐셜이 일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전된 도체구라는 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전된 도체구에서는 내부 전기장이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전기 포텐셜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상수라는 뜻이고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죠. 그 다음으로 니은을 살펴봐야 될 텐데, 니은은 도체구가 균일한 전기장에 의해 받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Z축 방향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져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도체구의 전하량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양의 전하를 띠는지 음의 전하를 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점 P라는 지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 EZ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P라는 지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되려면 이만큼을 상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은 전하를 띤 도체구에 의한 전기장이게 되겠죠. 바꿔 말하면 도체구는 전기장이 이렇게 방향을 띠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기장의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도체구는 음의 전하를 띄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음의 전하를 띄니까 오른쪽 방향 플러스 Z축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Z축 방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봐야 되는데, 도체구 바로 바깥의 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Z축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에다가 이제 전하를 띤 도체구에 의한 전기장을 더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전하를 띤 도체구는 구형 모양을 갖고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기가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기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점 P라는 지점에서는 상쇄가 되었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플러스 방향의 전기장은 동일한 데 반해서 마이너스 축 방향, 즉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의 전기장의 세기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보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디귿도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7번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도체구의 총 전하량이
C1 파이 에플silon 제로 R제곱 2로 주어져 있을 때 C1의 절대값을 구하라 하는 것이 문제가 원하는 것이죠. epsilon 제로는 공간의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를 그려보죠. 도체구를.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이 될 것이고요. Z축 방향이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R 벡터를 다음과 같이 삼아보고 R 벡터와 Z축 사이의 방향 각도를 세타라고 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의 다른 각도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이 각도 파이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이렇게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원래는 우리가 음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기 때문에 전하가 재분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부 전기장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하의 분포가 바뀌어서 한쪽에 음전하가 많고 바꿔 말해서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음전하가 적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P라는 점에서 전기장은 세 가지 기여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균일한 전기장, 우리가 플러스 2 Z축 방향이라고 썼던 그 전기장이고요. 금속구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균일한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금속구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외부 전기장이 없다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겨야겠죠. 이 세 가지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전위를 한번 살펴보면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서 R 코사인 세타는 Z죠. R 벡터가 있고 Z축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각도가 있다면 Z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속구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위가 있을 텐데 이거는 유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들을 살펴보면 R자 전하량이 0일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형태를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속구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전체 전하량이 Q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소문자 R은 대문자 R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여분들을 다 더하면 어떤 식으로 전기장이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기장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V가 전위일 때요. 구좌표기에서 파이를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를 무시하고 쓴다면 이 값은 편미분을 이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각각의 세 가지의 전위에 대해서 적용하면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이 R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타 방향에 대해서 풀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타에 대한 항이 없으니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첫 번째로 제 R에 대해서 식을 적용해 보면, 미분을 적용해 보면 R로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겠고, 이거는 이제 제곱이 세제곱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R제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R방향 벡터는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타 방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R로 한번 나눠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이거는 세제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마이너스 다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R은 지워버리고 코사인 세타도 지웁시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예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 값을 적어 보도록 하죠. 2 코사인 세타 R 벡터, 그리고 R 세제곱 2R 세제곱 2 코사인 세타 R 벡터가 주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세타가 있는 값과 세타가 없는 값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값을 먼저 써볼까요? 이거는 R 벡터를 적어야 될 거고, 코사인 세타가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면, 그리고 2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묶어주면 요거는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R 세제곱분의 2R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써주면 될 텐데, 둘 다 2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사인 세타 적고 세타 방향, 그리고 R 세제곱분의 대문자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P에서 구한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이 점은 소문자 r이 이 r이고 세타가 0이고 파이가 0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앞에서 구했던 전기장에 대입을 해보고 우변을 0으로 놔둔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은 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이 값에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8분의 2는 4분의 1이 되고요. r세제곱 상쇄되고 4분의 1과 1을 더하면 4분의 5가 되는데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4가 상쇄되겠죠. r벡터도 우리가 없애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4파이 에플silon 0 r 제곱분의 q가 5, 2가 이 둘을 합쳤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q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엡실론 0 r 제곱 2죠. 파이 엡실론 0 r 제곱 2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20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될 것입니다. 9번 문제는 점 P에서 가까운 점에서 전기장을 델타 Z의 1차항까지 근사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C2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전기장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세타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점 P에서 가까운 점에서 전기장을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세타에 관련된 항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세타가 0이니까 사인 세타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값에서 R에다가 그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대입을 하고 근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근사를 해야 될 게 r제곱분의 1과 r세제곱분의 1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근사를 먼저 한번 해보죠. 이거는 지금 2r제곱을 2r의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1 더하기 2r의 델타 z의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로 1 더하기 r분의 델타 z의 n제곱은 그냥 이것을 통째로 끄집어내고 그냥 차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이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r 제곱분의 1은 그대로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r분의 델타 z가 됩니다. 그래서 2 상쇄돼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r 세제곱분의 1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r을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먼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차수가 3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사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을 앞에서 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Q가 첫 번째 항에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구했던, 앞에 문제 8번 문제에서 구했던 Q를 이용해서 Q를 다른 형태로 써주겠습니다. 보면은 R제곱 상쇄되고 4가 이제 있으니까, 분모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파이 엡실론 제로 상쇄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 3개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 2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위에 있는 전기장을 조금 간략화 시킬 수가 있고요. 써보면 지금 여기서 8R 세제곱과 2R 세제곱을 하면은 4분의 1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 그리고 지금 1이 있죠 여기. 그래서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 2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8분의 3 R분의 델타 Z 요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를 곱해야겠죠.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것도 전체적으로 R 방향 벡터를 곱해줘야겠죠. 지금 보면은 이 항이 마이너스 4분의 5, 2죠.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4분의 5, 2. 그래서 여기에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4R분의 5 델타 Z 마이너스 8분의 3 R분의 델타 Z 둘 다 2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분해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8로 바꾸면 위에가 10이 되겠죠. 10 빼기 3입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거는 8분의 7 R분의 델타 Z 2 R 방향 벡터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얻는 거는 R분의 C2E 델타 Z의 절대값 이 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델타 Z 2R 남는 거는 8분의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8분의 7이 되고 문제에서 8분의 7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13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들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원 포텐셜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1차원 포텐셜이 있을 때 입자가 하나 구속되어 있고 정규화된 파동함수가 시간 t0에서 psi x로 주어져 있습니다. 포텐셜은 2분의 1 mx제곱 오메가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죠. 파동함수는 c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c와 알파는 양의 실수이고 이제 적분도 하나 주어져 있죠. 이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골라야 되는데 먼저 항목들을 살펴보죠. 기억은 t가 0에서 위치를 측정하면 x가 0보다 클 때 측정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리고 니은은 시간 0에서 에너지를 측정하면 2분의 3 h바 오메가에서 측정될 확률은 0이다. 그리고 c는 파이분의 알파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맨 처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c를 우리가 구해 봐야겠죠. c를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 이거는 이제 실수함수니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사이 스타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사이는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이게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c 제곱은 밖으로 적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게 1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거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적분과 조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알파 x제곱을 마이너스 y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x를 1분의 1 나누기 루트 2알파 그리고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을 곱하면 2알파분의 y제곱을 곱하게 돼서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표현될 테니까요. dx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적분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제곱 루트 2알파분의 파이가 1이 돼야 되고, c제곱은 루트 파이분의 2알파가 되고, 그럼 c는 파이분의 2알파의 4분의 1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2가 파해져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4분의 1을 제곱하니까 2분의 1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알파 x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값을 보면은 지금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0부터 무한대까지 px를 적분하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px를 적분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x가 0 이상일 때와 0 이하일 때의 확률이 같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x가 0 이상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h바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2분의 3 h바 오메가가 되려면 n이 1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 파동함수는 우리가 텍스트북을 살펴보면 파동함수가 이제 기함수, 영어로는 odd가 되어야 됩니다. odd 펑션.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파동함수는 우함수란 말이죠. even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 14번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이고, 기대값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양자각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a1 m분의 h바 제곱 알파. 근데 알파, h바, m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이거나 아니면 상수인데요. a1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a1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적분도 2분의 루트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a1이 뭔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너지의 기대값을 구해봐야 될 텐데,
1차원이니까 1차원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 미분을 싸이에 먹이는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싸이가 지금 c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죠. 이걸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적어보고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튀어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알파 x c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싸이를 한 번 미분한 거에 다시 한 번 미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거가 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에 부분을 미분한 것과 싸이를 미분한 거가 얻어질 것이고, 앞에 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올 것이고, 싸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알파 x가 또 한 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알파 제곱 x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꿔 쓰자면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4알파 제곱 x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알파 x 제곱 c 제곱은 앞에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요. 이 값을 이제 적분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구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적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적분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분해야 될 거는 x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알파 x제곱 dx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적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x를 y 나누기 루트 2알파로 적고 dx를 dy 나누기 루트 2알파로 적는다면 여기 있는 적분이 이렇게 적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2알파의 2분의 3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파이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워서 써도 될 겁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죠. 이렇게 이 값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적분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1로 두면 되죠. 그게 정규화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지는데, 우리가 위에서 얻었던 C가 있잖아요. C를 대입을 하면 C제곱이 파이 2분의 알파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마이너스 1 여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요 2랑 이것도 상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적었고, 이걸 좀 나눠 봅시다. 이렇게 적어 보면 이거랑 이거는 상쇄 되겠죠. 그리고 루트 파이를 빼먹어서 여기 적어두면 이것과 이것이 상쇄될 것이고, 이 알파와 이 알파 제곱이 있어서 알파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정리해서 쓰면 남는 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요 h바 제곱이죠, 여기.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건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이렇게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a1 n분의 h바 제곱 알파니까 형태가 이제 보면 a1이 2분의 1이 되어야 돼서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문제도 동일하게 1차원 포텐셜에 대한 문제인데, 에너지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기대값을 최소로 하는 알파를 구하는 건데요. 그 알파가 A2 H바 분의 M 오메가이다. 이 상수 A2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 C와 알파는 양의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너지의 기대값은 운동 에너지의 기대값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값을 더한 값이 될 텐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기대값은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C제곱은 앞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고, 포텐셜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제곱이고 익스파넨셜 마이너스 2 알파 x제곱 dx를 구하면 되겠죠. 보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은 마찬가지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x제곱 익스파넨셜 마이너스 2 알파 x제곱 dx, 요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적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C제곱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 상쇄되고 루트 2알파 상쇄되고 m 오메가 제곱이랑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8알파 분의 m 오메가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기대값, 에너지의 기대값은 2m분의 h바 제곱 알파 더하기 8알파 분의 m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분모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고,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일 때를 찾아보면 될 텐데, 알파 제곱은 이렇게 주어지게 됐고,
그래서 알파 제곱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알파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지금 2m분의 h바 제곱에다가 알파 2분의 1 m 오메가 h바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 8분의 m 오메가 제곱 알파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2 m 오메가 분의 h바 이렇게 하게 되면 m 상쇄되고 4분의 h바 오메가,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4분의 1 h바 오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최종적인 에너지는 2분의 1 h바 오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